국방개혁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접경지역 상권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삼척시의 야심찬 계획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인프라와 수소에 대한 불안감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낙후된 강원도 발전 전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용 성장과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전략 마련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보성군 거진읍에 20년 넘게 짓담한 아파트가 최근 재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에 나설 계획인데 안전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개혁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양구와 화천 등 도내 접경지역 상권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양구에서 30년째 숙박업을 운영하는 배상일 씨. 최근에는 하루하루 문을 여는 것이 걱정입니다. 외박 등을 나오는 군장병과 면회객이 가장 큰 고객인데 위수지역 폐지에 이어 군부대까지 해체되면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살지 말라는 거나 같아요. 그나마 이제 그 양계 부대 이제 사단이 있어서 이제 잘 지내왔는데 그거나마 이제 없어지면은 양구는 이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이 추진되면서 군장병 의존도가 높은 도내 접경 지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군 2사단이 올해 말까지 재편과 해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구군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장병과 군인 가족 등 수천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인구 2만 명 선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는 1,000억 원대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모든 구조가 경제 구도로 가 있었는데 군부대와 관련된 그 구도가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죠. 군인들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일방적인 국방개혁 2.0이 우리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그 타격을. 주민들은 국방부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갖고 국방개혁이 지역의 존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자체도 전입 인센티브 확대와 실버타운 조성 등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국가 정책의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화지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접경지역은 그야말로 지역 생존권이 걸리게 되는 것.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이다. 이 정도가 하나 좀 새로 제정이 돼서. 이와 함께 국방부가 부대 이전과 통합 시기 등의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화천과 철원 등 군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불안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많은 희생과 제약을 감내하며 살아온 접경지역. 군부대 이전과 축소 등을 담은 국가 정책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삼척시의 야심찬 계획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지정 해제된 원전 예정 부지를 기반으로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그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7년 동안 원전 예정 부지로 지정돼 있다가 지난 5월에서야 공식 해제된 삼척시 근덕면 일대입니다. 삼척시는 이곳에 1조 8천억 원을 들여 수소에너지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를 유치하고 스마트팜 단지와 수소 빌리지 등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전 해제부지 100만 평 그 자리에다가 수소 산업을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하고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제 수소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액체 수소 플랜트라든가 또 그다음에 액체 수소 충전소 건설 그리고 또 각종 발전소 부품 관련 산업. 삼척시는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실제 정부와 강원도의 수소 산업 육성 유지와 맞물리면서 각종 공모에 잇따라 선정돼 일부 사업은 이미 실행 단계입니다. 70억 원 규모 수소 생산단지 구축 사업은 내년 9월이면 준공돼 하루 1톤이 넘는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수소 시범도시 공모에 참여할 계획인데 선정되면 생산부터 조장, 활용,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에너지 자립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수소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금 포스파워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직원 채용 시에는 30% 지역 인재를 이렇게 채용하겠다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수소 저변이 빠르게 늘고 있지 않은 게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삼척을 포함해 춘천과 원주 강릉에 수소 충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완공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도내 수소 차량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척이 그나마 가장 빠른데 올해 말은 돼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지에 짓는 그거는 내년 10월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삼척시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수소 산업 계획이 아직 부족한 도내 수소 인프라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20일 오전 7시쯤 원주시 반곡동 도로교통공단 인근 진울대 삼거리에서 지게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SUV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릉시 성산면 어을리의 한 계곡에서 65살 이모 씨가 폭포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낮은 생산성과 연구개발 능력의 한계, 인적 자본 부족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낙후된 강원도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용성장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전략 마련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도 자립분권 강화와 포용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원주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는 전기차, 신소재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략 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용 성장의 성과가 아직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이제 4차 산업에 진입한 사업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용 전기자동차 생산, 그다음에 원격 진료, 그다음에 수소 산업, 또 여러 가지 신소재 산업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원도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어떻게 차별화할지, 또 지역 혁신을 어떻게 이뤄갈지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포용을 통한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경제성장이 현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향에 있고 싶은데 여건이 있지 못해서 여기 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있고 싶은 사람은 있게 해주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자립성장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립성장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건영 덕성여대 교수는 강원도의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포용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정책평가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혁신성 또는 생산성 향상 부분,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의 지표가 이제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성장 동력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포용하겠다라는 것에 이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날 공동 세미나를 주최한 포용 강원 포럼은 지역의 인프라와 인재 활용을 통해 강원도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역동성을 강원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자원의 발굴과 사업화에 필요한 사람과 조직의 역량 증진의 포럼이 함께할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지역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친일 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이 20일 출범했습니다. 이번 춘천시민행동에는 광복회 춘천시지회와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춘천시 이통장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춘천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진보정당 등 28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제2의 한일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반드시 지지 않을 것이고 그 아베 정권 규탄과 일본산 불매 운동에 이 충의의 춘천 시민분들이 선봉에 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공지천과 춘천 명동 일대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피서철 도내에서 76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도내에서 교통사고 765건이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1,180여 명이 다쳐 지난해에 비해 사고와 사상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음주운전 412건과 과속 123건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8,2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피서철 1,587만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동해 고속도로가 작년 대비 15% 증가한 505만 대가 이용하며 최다 통행량을 기록했습니다. 춘천시가 공동체 회복과 푸른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민간의 경우 매년 100여 곳씩 600여 곳을, 공공부문은 30여 곳을 선정해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 약 17만 그루를 심어 자연 친화적인 생울타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담장이 없으면 이웃 간 소통이 늘고 마을은 단절된 공동체를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마을 녹지가 조성되어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고 미세먼지, 도시 열섬 문제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담장 허물기는 올해 공공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협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한 곳당 2억 원을 투입해 소공원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정비구역 4곳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4곳을 포함해 공원과 주차장 자투리 땅에도 담장 설치를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횡성한우 축제 개최를 한 달여 앞두고 횡성축협의 축제 참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총괄하는 횡성문화재단은 20일 횡성군의회가 횡성축협의 축제 불참 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축제가 40여일 앞두고 문화예술단체와 관련자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회가 축제 보이콧 발언을 한 것에 무책임하다며 의회 전체 의견인지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변기서 횡성군 의장과 권순군 부의장은 지난 13일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과 간담회에서 횡성축협 조합원의 축제 참가에 대한 적절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축제 참여와 내년 축제 예산 수립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월군의회 임시회가 영월군의 부당한 예산 편성 집행 논란으로 파행됐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일과 21일 이틀간 휴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영월군이 영월 Y파크 조성 관련 예산 집행 시 본래 편성됐던 예산 28억 원 외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26억 원을 부당하게 추가 집행했다며 영월군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뚜르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라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닷새 동안 청소년과 동호인 선수, 일반인으로 대상을 나눠 3번의 대회가 치러집니다. 올해 코스는 지난해보다 31km가 연장돼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뚜르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정보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20년 넘게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 분양 예정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만나보시죠.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아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연도수가 20년이 훨씬 넘어 그만 한 30년 되지 않나?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했으니까.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건물 한 채. 수십 년간 관리가 없어 벽면 페인트 칠은 벗겨지고 공사 자재에도 무성하게 풀이 자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멈춘 이곳. 정체는 무엇일까? 제 옆에 있는 이 건물은 1995년 사업 승인을 받아서 착공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했습니다. 3,8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왜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걸까요? 1995년 사업자 삼진 종합건설이 처음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1996년 4월 착공했지만 착공 8개월 만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약 10년간 방치됐다가 2006년 사업 주체가 변경됐고 2007년 또 한 번 사업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그 후 공사 대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건물은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건물은 현재 11층 골조 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졌고 또 설치된 안전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녹슨 상태입니다.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는 현장 때문에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고 고성군도 수차례 사업자의 공문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펜스를 치고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뭐 통제 사람들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 부분에 이제 물 차는 부분들은 양수 작업을 해서. 그런데 2019년 7월자로 토지 관련 소송과 채무 소송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자가 공사에 재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과연 이 아파트는 안전할까? 사업자는 8월 20일 이후 구조 안전 진단을 시행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둘, 분양 후에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 고성군은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원회를 확인하고 부기 등기를 완료한 후 분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나 모집 승인이 들어오면 그때 그 가격에 대해서 노후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하고 이제 높게 책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달 내로 시행되는 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아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방치됐던 아파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CJ1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